오늘은 대단원 1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에서 중단원 3단원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아테네어의 민주정치와 그리스 문화로 교과서 36쪽부터 37쪽입니다. 먼저 폴리스의 형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란 그리스에 생겨난 작은 규모의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먼저 폴리스를 이해하려면 그리스의 지형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경을 먼저 보면 그리스의 지형 특성상 산악 지형이 많아서 하나의 큰 나라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작은 규모의 국가가 산을 경계로 만들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국가를 우리는 폴리스라고 하고요. 폴리스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이런 폴리스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언덕에 있는 종교 생활의 중심이자 최후의 방어 거점을 의미하고요. 아고라는 경제 생활과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광장의 형태였습니다. 이런 폴리스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작은 규모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인이라 불리는 헬레네스라고 부르면서 자신들 하나의 그리스인으로 묶었고요. 4년에 한 번씩 폴리스들이 모두 모여서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 유대감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올림피아 제전은 오늘날 올림픽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스 중에서도 오늘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폴리스 중 하나로 가장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왕이 정치를 하는 왕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귀족정이 만들어져서 소수의 귀족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활발한 해상 활동을 통해 해외 무역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이를 통해 부를 얻은 부유한 평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유한 평민들은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는데요. 이들은 스스로 무장, 즉 여러 가지 군사 도구를 챙겨서 자기를 군인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스스로 무장해 전쟁에 참여함에 따라 전쟁에 승리를 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높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둔 부유한 평민들은 지위를 상승시키게 되고 자신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솔론이라는 정치가는 재산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나타났던 정치가인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도편 추방제란 독재자, 즉 이를 참주라고 하는데요.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들여온 제도로서 도자기 파편에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10년간 아테네 밖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민주정치가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테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겪게 되는데요. 그리스보다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입해오자 여러 폴리스들이 힘을 모아 페르시아를 격퇴합니다. 이때 페르시아를 격퇴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아테네였는데요. 이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가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 이런 아테네 번성의 시기를 맞이해서 귀족회의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민회의 권한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는 직접 민주정치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요. 직접 민주정치는 시민들이 직접 모두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직접 모였다라는 건 그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는 증명도 되는 건데요. 한계를 거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직접 민주정치를 통해 모두가 모여서 정치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성인 남자 시민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정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폴리스는 쇠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들이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고 스파르타 중심으로 한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군사력이 훨씬 강했던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굉장히 군사적인 정치 위주의 도시국가였고 폴리스였고 아테네처럼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가 승리함으로에 따라 이후 폴리스들이 분열하고 대립하게 되면서 폴리스 전체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스 문화를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문화는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건축과 조각에서 조화와 균형의 미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학작품과 역사책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호메로스라는 사람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문학작품을 남겼고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헤로도토스는 이 역사라는 책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이런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는 철학의 발전도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아테네의 민주적인 분위기는 철학이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아테네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 철학에 영향을 준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